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5년 8월 25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고향 대국 역세권 지금 사도 될까라는 주제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주민의 갈등 속에 있는데요. 이 갈등 속에 숨은 투자의 기회가 있습니다.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고향 대국 역세권 지금 사도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하신가요? 우리 땅도 편입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고양시 덕양구청은요, 고양 대국 역세권 개발 설명회가 아닌 성토의 장이었다고 합니다.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갈머리, 내곡동, 대장동 주민들이요, 거센 반발과 편입 요구를 요청한 거죠. 사업 초기부터 험로를 예고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러한 갈등과 불확실성이야말로 예리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기회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아시나요? 오늘은 고양 대국 역세권 개발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한번 제 나름대로 시선으로 분석해 보고요. 복잡한 주민 갈등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투자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볼게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공 역세권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게 대공 역세권입니다. 이쪽이 화정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공역이 있고요. 그 중간에 지금 대공 역세권 개발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이쪽이 자조, 복합 환승센터, 상업 업무가 들어서고요. 생태, 습지도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주거단지, 그리고 그 주변에 복합 커뮤니티라든가 공공 상업 공원들이 이렇게 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대국 역세권. 대국 역세권은요, 거의 뭐 10년 전이었나요? 10년 전이었나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2035년 목표로 덕양구 일대 약 60만 평의 9만 4천 세대의 공공주택과 지식융합단지를 조성하는 고양 대공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이라고 어, 윤석열 정권 때 이렇게 발표가 났었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권에 와서 꽃을 피울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요지가 바로 대곡역입니다. 대곡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 계획에 많은 이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었죠. 하지만 지난 13일 열린 전략 환경영향 평가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이 설명회 때 사업의 민낯이 드러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개발 구역 경계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사업 부지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이 어, 강력하게 편입을 요구하고 나선 건데 한번 보시죠. 우선은 갈머리 취락지구에서요. 역세권 핵심 입지 왜 우리 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설명의 분위기를 주도한 것은 단연 갈머리 취락지구 주민들이었는데요. 이들 주장은 명확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적어봤는데 지리적 핵심 입지, 열악한 정주 환경, 높은 주민 동의율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곡역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에서 제외됐죠. 이 개발에서 제외된 게 부당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지역이 빠진 채 개발이 진행되면 법적 이격거리 등으로 인해 14,000평의 토지가 추가로 묶이게 되는 이효율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고요. 이들은 지난 10년간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라고 부르죠. 이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기반 시설 부재하고 반복적인 침수 피해도 있었고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특히 교외선 재개통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한계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발머리 413가구 중 73.6%에 달하는 304구 가구가 이미 편입에 대해서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서 강력한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곡동 대장동 주민들인데요. 같은 생활권으로 다른 데우는 차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내곡동과 대장동 일부 주민들 역시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이들은 본래 하나의 생활권이었던 마을이 개발 계획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분리되면서 심각한 생활 수준 격차 소외감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LH 측에 즉각적인 보완책을 요구했고요. LH 입장과 또 다른 변수인데요. 토지주 보상입니다. 주민들의 편입 요구 면적은 약 30만 평이죠. 전체 사업 면적 약 60만 평이 절반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LH 측은 당장 편입 여부를 답변할 수 없지만 관계 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한편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원주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는데요. 이들 토지보상 주민 대책위를 꾸리고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협력해 정당하고 유리한 보상을 받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도 나섰다고 합니다. 이는 향후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투자자의 눈으로 본 리스크와 기회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투자자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우선 리스크입니다. 주민의 갈등이 이렇게 격화될 경우 사업 인허가가 지연될 수도 있고요. 계획 변경 등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특히 편입 요구 면적이 워낙 넓어서요. 만약 일부라도 수용되면 사업 전체 밑그림이요. 크게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상 협의 난항 역시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기회를 보셔야 되는데 기회는 뭘까요? 우선 확장 가능성입니다. 달머리 지구 주민들의 주장처럼 역세권 핵심 입지가 편입될 경우 사업의 가치와 파급력은 현재 계획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역세권 복합개발법 적용을 통한 고밀도 상업 업무 주거 복합 개발이 가능해 고양시 전체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선점 효과입니다. 현재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개발 경계선 인근 지역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향후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개발구역으로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외 지역이 미래 핵심 지역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만하죠. 그리고 정책 방향성도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의 편입 요구에 대한 국토부, 고양시, LH의 협의 과정과 최종 결정은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움직임을 꾸준히 추적해서 시장의 흐름이 있는 것도 투자자로서 중요하죠. 그럼 오늘도 맺은 말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의 땅에서 기회의 땅을 발견하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고양 대공 역세권 개발 사업은 이제 막 첫 발을 뗀 단계입니다. 주민들의 거센 편입 요구와 원주민의 보상 문제가 수면 위로 둥둥 떠오르고 있고요. 시작부터 삐걱삐걱 거리는 모습이지만 이는 오히려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성급한 판단보다는요, 한 발짝 물러서서 갈등의 전개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하신가요? 달머리, 내곡동, 대장동 주민들의 편입 요구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 그리고 토지보상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공 역세권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핵심 키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네요. 논란의 중심에 선 고양 대공 역세권 이의 땅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저와 함께 주목해 보시죠. 앞으로도 이 대공 역세권에 대해서 한번 주기적으로 제 생각과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